네, 편안한 저녁 보내고 계십니까? 본격 시민 우대 방송 천만의 말씀의 진행을 맡은 개그맨 황현입니다. 봄은 무언가를 보기에 정말 좋은 계절인데요. 이 지금까지 놓쳤던 혹은 외면해 왔던 우리 사회의 단면을 새롭게 발견해 보는 것도 값진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도 우리 사회의 단면을 여러분의 눈높이로 바라보겠습니다. 3월 26일 금요일 천만의 말씀 황현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사라지는 무대를 함께 지켜내기 위한 온라인 축제가 열린다고 합니다. 대중음악 공연장들이 코로나19로 폐업이 속출하고 있다면서 정부의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소규모 공연장들도 대중문화 발전에 기여한 만큼 보호 방안을 마련해달라는 호소인데요. 공연장 관계자들은 이대로 가다간 공연 산업 생태계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며 정부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중소음반 제작사들과 대중음악인들은 온라인 공연을 열기에도 마땅치 않은 실정인데요. 창작 활동에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네, 최근 67개 팀의 음악인들이 모여서 릴레이 온라인 공연을 펼쳤습니다. 이들이 한자리에 모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우리의 무대를 지켜달라라는 건데요. 오늘은요, 무대와 함께 희망도 잃어가고 있는 공연계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인공 만나보겠습니다. 공연기획사 대표인 윤동환님, 그리고 밴드 활동을 하고 있는 김현우, 송두리님 세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동환 대표님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MI뮤직이라는 레이블을 운영하고 있고요. 현재 한국음악 레이블 산업협회 부회장으로 역임하고 있는 윤동환입니다. 네, 윤동환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밴드 선셋 온 더 브릿지의 리더 김현우입니다. 네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밴드 ASDF에서 베이스 연주하고 있는 송두리라고 합니다. 네, 송두리 씨까지 이렇게 세 분 모셔보고 본격적인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자, 세 분과 얘기 나누는 동안 여러분의 의견도 받고 있습니다. 실시간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 샵 0951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TBS 애플리케이션 실시간 댓글 통해서도 참여하실 수 있겠습니다. 또 유튜브, TBS FM 채널 통해서 보이는 라디오도 함께 하시면서 의견 보내주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죠. 요즘 이 공연이 말이죠, 뜸하다 못해 거의 전멸 가까운 수준이다, 이렇게 보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현재 좀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네, 송두리님부터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저는 원래 요리가 취미여가지고 이제 돈벌이 수단으로 이제 요리를 쭉 해왔거든요. 네네. 아르바이트로. 근데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제가 일하던 가게가 문을 닫고 지금은 택배 관련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 아르바이트를 이제 음악 외적인 일로도 하고 계시는군요. 네, 음악을 하기 위해서. 음악을 위해서. 알겠습니다. 김현우님은 어떻게 보내고 계세요? 저는 일단 지금 당장 공연 같은 걸 할 수 없기 때문에 음원을 이제 다른 싱글 앨범을 제작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네네. 수입이 이제 공연이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예. 취업을 해서 병원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현재 일을 하신다고 들었는데 새벽에 또 일을 하신다고 얘기하셨어요? 네, 6시에 출근해서 한 3시 정도에 퇴근을 하고요. 그 일을 저녁에 이제 공연하는 거를 염두에 두다 보니까 계속 좀 시간대를 염두하고 직업을 찾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음악을 안 하는 시간을 선택을 해야 되니까 새벽밖에 시간이 나지 않는군요. 네, 그렇죠. 좀 더 빠른 시간에 시작을 해서 이르게 끝나는 일들을 좀 구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주변 상황을 좀 둘러보시면 동료분들, 음악하시는 동료분들도 많으실 거잖아요. 네네. 그분들의 상황도 거의 비슷합니까? 어때요? 비슷하다고 봐야죠. 거의 비슷하죠.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음악 하는 친구들도 많은데 또 연극이나 영화 쪽 친구들도 많거든요. 네네. 근데 오히려 그 친구들이 더 힘든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렇죠. 보기에는. 네. 사실 개그 쪽도 마찬가지라고 저도 후배를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김현우님은 어떻게 보세요? 다들 이제 음악 외적인 일들로 직업을 구하는 사람들도 많아졌고요. 맞아요. 저희 후배들도 요즘 배달 이런 업무 많이 하더라고요. 이제 아예 음악을 안 하고 떠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당분간은 도저히 안 되겠다. 일단 좀 재정적인 안정을 취하고 나중에 한 번 더 시도를 해보자 하고 이제 감정적으로 이제 음악을 그만두신 분들도 있고요. 일단은 생계를 해야 되니까 일단 먹고는 살아야 되잖아요, 사람이. 그렇죠.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사실 이게 어떤 산업이 무너질 때 그 위에부터 없어지니까
약간 좀 현직에 있고 돈을 벌고 약간 풍족한 사람들의 뭔가가 없어지지는 않아요. 사실 제일 힘든 건 제일 밑에 있는 친구들이거든요. 그렇죠. 이제 개그맨 후배들 볼 때도 이제 개그맨을 지망하는 이 신인들이 굉장히 좀 많이 힘들어하고 대학로에 있는 공연장도 많이 없어지고 저도 이렇게 좀 전해 들어서 잘 알고 있는데 윤동환 대표님께서는 그 기획사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네. 기획사 쪽은 어떻습니까 요즘? 일단은 회사들은 이제 올해 좀 나아질 거라고 이제 기대를 했었는데요. 네네. 막상 이제 올해 돼 보니까 오히려 지금 더 힘든 것 같아요. 아 오히려 힘들다. 네. 예. 작년에는 그래도 이제 계획했던 것들이 있으니까 이제 상황이 안 좋아져서 뭐 온라인으로 대체를 하든 뭐 어떻게든 억지로라도 했었는데 그렇죠. 올해는 일단은 그냥 너무 무리해서 진행하지 말고 그냥 일단은 기다려보자 했는데 이게 점점 이제 길어지면서 시간이 가니까 그러니까 버티자라고 네. 생각을 하고 계셨는데 그렇죠. 이게 버티다 이제 시간이 너무 오래되니까 벌써 3월인데 이제 네. 좀 있으면 이제 1년에 또 반이 지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동안 네. 이제 아무것도 없게 되는 거죠. 거의 수입 자체가 전무하다시피 합니까? 이런 공연 종사자 쪽분들. 그러니까 대규모 공연 기획사나 엔터테인먼트들은 네. 어찌됐든 어떻게든 이제 유지는 할 수 있는데요. 그렇죠. 뭐 온라인 공연이라든가 이런 건 이용하겠죠. 그렇죠. 예. 이제 소규모로 공연하는 업체들이나 시스템 업체들은 수입이 아예 이제 제로인 상태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아는 분만 사실 두 분은 이제 세상을 떠나신 분도 계시고. 아이고, 예. 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 이제 문제는 이 업종은 지금 정부에서 기준해서 방역 정부 지침이죠. 예. 영업 금지 항목에는 해당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업은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죠. 그러니까 영업 금지 해당은 안 되는데 네네. 사실 반강제적으로 영업을 아예 못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죠? 영업을 할 수 있게는 하는데 공연은 그러니까 뭐 노래방이나 네네. 어떤 뭐 헬스장이나 이렇게 방역 아예 금지잖아요. 네네네. 근데 공연은 영업 금지 항목에는 안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원금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네, 말씀을 그렇죠. 하시는 건가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원도 아무것도 없고. 그렇군요. 네, 다 제외되다 보니까 사실 희망이 아예 지금 없는 상황이죠. 저도 뭐 헬스장이나 노래방처럼 공연장도 나라에서 금지시켜서 지원금이 나오는 걸로 좀 제가 잘못 알고 있었네요. 금지는 그러면. 아니에요. 네. 금지는 아닌데 어쩔 수 없이 할 수가 없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군요. 이게 하나의 공연 위에서 사실 뭐 뮤지션들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뭐 다른 스태프분들, 뭐 음향 관련된 뭐 이런 스태프들이 동원이 되는데 공연계 종사자분들이 전체적으로 다 이런 상황이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네, 다 마찬가지로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이죠. 네네, 알겠습니다. 동료 뮤지션들은 지금 현실에 대해서 뭐라고 좀 이야기를 하고 있을지 김현 의원님께서 좀 말씀해 주세요. 일단은 어떤 걸 해야 할까라는 말을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뭘 해야 되지? 이제 뭐 이런 개인적으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음악이니까 네. 음악을 컨텐츠로 뭘 할 수 있을까? 뭐 유튜브가 됐든 뭐 어떤 미디어 세션을 통해서 뭔가를 하려고 해도 저희는 음악 외적으로의 기술력이 없기도 하고 그렇죠. 음악만 했는데 그게 뭔가 다른 사람들의 기술력을 또 빌려오자니 그건 또 자금이 들고 뭐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생각 그리고 그런 말의 되풀이 그 정도로 계속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요즘은 안 좋은 상황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그러니까 뭘 또다시 시작하려면 또 물건을 구입해야 되고 하다못해 유튜브를 하려고 하면 카메라도 사야 되고 조명 사야 되고 장소 마련해야 되고 스튜디오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게 다 돈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도 이제 생계가 힘든데 그런 걸 또 다시 시작할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겠죠. 네. 송두리님은 어떠세요? 네, 뭐 동료 예술인들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 보면은 참 암담하잖아요. 근데 오늘도 인스타그램을 이렇게 보면서 여기 왔는데 그 연극하시는 형님께서 그 게시글 하나 올렸더라고요. 그 형님이 이제 뭐 독립 영화를 찍으셨나 봐요. 근데 이제 자기 연기하는 그 사진을 한 장 올리시고 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이렇게 올리셨더라고요. 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근데 다 그거 보고 나서 저도 참 짠하더라고요. 그렇죠. 같은 예술인으로서 하고 싶은 일을 못 하게 되는 현재 상황이 아마 느끼시기 굉장히 답답하게 느껴지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공연계 종사자분들은 그래도 좀 다 힘들겠지만 그래도 어떤 부분이 좀 제일 힘들다고 호소하고 있습니까, 대표님? 그러니까 현재 공연이 이제 뛰어앉기로 가능하다라고 이제 알고 계신 분들이 이제 상당히 많은데요. 지금 정부에서 얘기하는 공연은 클래식이나 뮤지컬만 해당이 되고요. 대중음악 공연은 행사로 분류가 돼요. 그래서 100명 미만만, 그러니까 100명 이상을 관객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주 작은 소규모 공연만 가능한 거죠. 아, 그래 소극장 공연 같은 것만 가능하군요. 근데 소규모 공연장이 있는 곳이 대부분 이제 마포구인데 마포구에서는 이번에 80%가 일반 음식점으로 이제 허가를 받고 공연장으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아, 공연장이 일반 음식점으로 돼 있군요. 네네. 이게 뭐 세금 때문에 뭐 그런 게 아니라 네. 그 공연장으로 허가받는 기준이 굉장히 좀 까다로운 부분들이 있어서 네네네. 어쩔 수 없이 일반 음식점으로 허가를 받고서 이제 공연장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네. 최근에 이제 마포구에서 일반 음식점에서는 공연을 할 수 없는 규정이 새로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곳에서도 아예 공연을 할 수가 없게 된 거죠. 네네. 거기다가 그 마포구청에서는 일반 음식점에서 공연을 하는 거는 이제 칠순잔치다라고 이제까지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뭐 여자 가수분이 한번 좀 대응을 했었죠. 예, 글로써 그래서 그런 상황인 거죠. 네네. 그러니까 거의 뭐 공연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예, 다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실제로 뮤지션들, 그러니까 대표님이 느끼시기에는 또 이런 사업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 뭐 비즈니스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겠지만 실제 뮤지션들이 느끼는 상황, 이 힘든 상황은 또 다를 것 같아요. 뭐 하고 싶은 일을 못 하니까요. 일단 송두리님 어떻습니까? 좀 현재 뮤지션들의 상황, 뭐 이런 걸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일단은 저희 무대가 사라졌다는 게 좀 가장 힘든 일이고요. 무대가 사라졌다. 저희가 최소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공연을 했었거든요. 이 코로나 사태 이전에는. 근데 이제 코로나 사태 이후에는 저희가 우리의 무대를 지켜주세요 그 무대를 섰었는데 저희 밴드가 그 공연도 거의 뭐 4-5달 만에 이제 잡힌 공연이었거든요. 오랜만에 잡혔군요. 네. 저희 멤버들끼리도 모였는데 헤어지면서 하는 얘기가 그거였어요. 또 언제 보냐. 또 언제 공연할 수 있을까? 공감합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이게 사실 배가 고프고 돈을 못 벌어도 무대 한번 올라가서 내가 하고 싶은 음악하고 뭐 저는 개그맨이지만 제가 하고 싶은 개그하고 그러면 사실 거기에 대한 그 무대에 대한 이 만족도가 있잖아요. 근데 사실 생계도 힘들지만 지금 그것조차도 못하게 되는 지금 상황을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김윤호님은 어떠십니까? 저희는 작년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한 달에 한 4번에서 6번 정도 공연을 계속 해왔었는데요. 네네. 뭐 이게 시간이 점점 지나가고 뭐 방역수칙 단계가 올라가고 하다 보니까 점점 관객이 주는 걸 체감을 하고 뭐 2명, 3명, 1명 그리고는 아예 없이 저희 참여 이제 기획된 팀들끼리 관객이 되고 서로 그리고 이제 박수 쳐주고 공연도 하고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런 시간들도 많이 겪다 보니까 일단은 무대 쓰는 거에 대한 그 기회가 없어진다는 것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힘들죠. 그렇죠. 무대에서만 보여줄 수 있고 느끼고 경험하게 해줄 수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요. 네. 꿈과 박수와 환호성을 사실 먹고 사는 저희는 직업인데 그런 게 사라지니까 그쵸. 절망적이죠. 사실 대표님 어떠세요? 이게 현실적으로 2019년과 비교해 봤을 때 매출이 실제로 좀 많이 줄어들었습니까? 수치로? 제가 올해 초에 이제 좀 궁금해서요. 2019년도하고 2020년도 이제 저희 회사 거 이제 매출을 뽑아보셨어요? 87%가 줄었더라고요. 전체가 87%. 그러니까 저희 회사는 그래도 음원 수입이 좀 있는 회사라서 그나마 좀 난 상황이고요. 아마 다른 회사들은 대부분이 다 90% 이상 매출이 줄었을 거예요.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유지하고 있는 것도 말이 안 되는 상황인데 억지로 지금 버티고 있는 거죠. 유지하는 것 자체가 지금 힘든 상황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문자 한 거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4708님께서 영세한 예술인들을 위한 온라인 전용관을 좀 반드시 만들어야 합니다. 사용료는 무조건 무료로 해야 하고요라고 보내주셨고요. 신유사랑님께서 예술인들 다 힘들겠어요. 네, 자영업자들도 마찬가지겠죠. 코로나가 얼른 지나가야 하는데 이거 정말 끝이 안 보이네요라고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역시 뭐 많은 예술인 분들을 응원하는 문자가 지금 현재 많이 오고 있습니다. 자, 천만의 말씀 황현입니다. 오늘은 무대를 잃은 공연계의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의견도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약간 문화 공연이라 그러면 K-팝이나 차트 잘 되고 있는 그런 팀들만 많이 생각하고 계시지만 그 안 보이는 팀들의 사정을 좀 더 잘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업종에 계신 분들 다 힘들기 때문에 딱히 저희만 힘들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저희가 나름 그런 방역 수칙이나 더 오히려 더 잘 지키고 있거든요.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정부 당국에서도 힘드시겠지만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되게 문화에 대해서 이분법적으로 보는 시각들이 있는 것 같아요. 좀 나눠서 보는 경우에는 정책적으로 소외되는 부분들이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코로나 문제가 아니더라도 하나하나 없어지던 차에서 이제 결정타를 맞은 느낌이 좀 있거든요. 단지 철없는 그냥 딴따라들의 외침이나 울림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생업이 달려있고 거기 산업이 달려있다는 그런 인식이 좀 많이 바뀌었으면. 저희 모두 힘든 시기니까 이 시기를 잘 견뎌내고 코로나가 끝나고 다 같이 반갑게 공연장에서 함께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세요. 언론에 알려진 장르만 저희가 주목하는 게 선진국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뭐 멀리 볼 필요도 없잖아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장기하나 혁오 이런 분들 다 홍대 출신이에요. 그런 분들이 우리나라에서 아니면은 세계 무대에서 우리 한국의 음악의 다양성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됐듯이 그런 존재가 계속 나오려면은 이 무대가 계속 지켜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무대를 지켜주십시오. 네, 앞서 잠깐 말씀해 주셨던 우리의 무대를 지켜주세요라는 공연 현장에서 만난 뮤지션들의 이야기를 직접 좀 들어봤는데요. 이 자리를 빌려서 인터뷰에 응해주신 밴드 ASDF 그리고 신나는 섬, 잠비나이 그리고 공연 관계자 자원봉사자 여러분들께 모두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그 예술계 쪽에서 처해 있는 현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봤다면 이번에는 좀 다른 얘기를 해볼게요. 힘든 상황에서도 음악 그리고 공연 자 이거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 좀 여쭤보고 싶어요. 김현우님, 왜 우리는 이걸 포기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가장 하고 싶었던 일이었고요. 꿈이죠. 예. 네, 그리고 무대 위에서 밴드로서 뭔가 음악적 활동을 한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서 살아왔기 때문에 네네. 그 순간만큼은 그 무대에서 제 노래를 하고 제 얘기를 들려줄 때만큼은 제가 주인공이지 않나. 그렇죠. 예,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그 가사말을 나누면서 공감을 받을 때 굉장히 그 말할 수 없는 그런 감동들이 있더라고요. 살아있는 것 같죠. 그럼요. 그렇죠. 무대에 있으면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예. 윤동환님은 어떠세요? 이런 현재의 상황들, 기획사를 포기하지 않고 계신 이유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예. 사실 이제 음악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네, 근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실 음악하는 분들이나 음악 관계자분들이 얘기할 때 마치 취미생활하는 것처럼 이제 생각을 하는 경향들이 좀 있어요. 근데 저희한테는 이게 생업이거든요. 일이죠. 예. 네. 그래서 취미생활하는 것처럼 하다가 갑자기 그냥 쉽게 그만둘 수 있는 게 아닌데.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보통 대학에 가서 4년 동안 공부하고 그리고 인턴을 거쳐서 겨우 정규직이 돼서 이제 막 자리 잡을까 하는데 네. 그냥 그만두고 다른 거 해. 돈 버는 거 해. 맞아요. 하는 거랑 지금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좀 쉽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저희도 그 음악 그만두면 되잖아. 그 뭐 예술 활동인데 그게 뭐 어떻게 평생 직업이 돼 그게. 약간 뭐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시는 분도 계시기도 하죠. 그러니까 그런 말들이 사실 굉장히 잔인한 말이거든요. 무섭죠. 맞아요. 무서운 얘기예요. 저도 지금 17년 정도를 하고 있는데 이 기간들을 다 그냥 버리고 다른 거 하라는 얘기거든요. 네네네. 네, 굉장히 위험한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좀 진심들이 좀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전 송두리님에게 좀 여쭤보고 싶은 게, 근데 이게 좀 어려운 문제일 수 있는데 보통 소규모 클럽 공연하면은 왜 그려지는 풍경 있잖아요, 사실. 그 좀 약간 좀 좁은 공간에서 좀 역동적이고 밀착된 공간에서 좀 뭐 때로 이렇게 오른손에 이렇게 술도 하나씩 들려 있고 뭐 이렇게 좀 즐기면서 이런 문화를 하는 게 있어서 코로나 상황에서 좀 걱정하시는 분들도 사실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근데 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도 되게 공감을 많이 하고 있어요. 네. 예, 이제 사태가 좀 심각하잖아요, 지금. 네네네. 근데 이 하루에도 뭐 수십 건씩 이게 코로나에 관련된 뉴스가 많이 나오는데 그 공연장에서 확진자가 나왔다는 저는 그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공연장에서 아직 확진자가 나오지는 않았다. 그만큼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방역 수칙만 지킨다면은 그 공연하는 것도 무리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윤호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무조건 안 돼. 무조건 이러니까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안 돼라는 말보다는
좀 실상을 같이 좀 보고 해결해 나갈 생각을 좀 같이 좀 했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주먹구구식으로 무조건 공연은 안 돼. 예. 막혀 있는 곳에서 너희도 붙어 있잖아. 그렇죠.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보시는군요. 그런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네. 한번 와보시기도 하고 보통 진짜 평균적으로 어떻게 이게 판이 굴러가는지도 좀 보시고 한다면 지금 코로나 시대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처음 맞이하는 거기 때문에 네네. 앞으로 이 상황이 좀 이제 끝난다고 해도 다시 이런 상황이 오지 않을 거란 보장도 없기 때문에 그렇죠. 예. 지금 데이터를 좀 잘 쌓아놓으면 나중에 더 대처하기 좀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지금 안 돼 그냥 하지 마 이것보다는 좀 다 같이 행정적이든 뭐든 규제든 좀 상생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탁상행정뿐만 아니라 직접 나와서 공연장도 한번 둘러보고 네네.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해달라라고 네네.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윤동환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좀 밀폐된 공간에서 좀 밀착돼 있는 이 상황들 공연장에 코로나 상황에서 공연장이 위험하면 지금 백화점이나 대중교통은 이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대중교통도 밀착돼 있긴 하네요. 사람들이 몰릴 때. 좀 요즘에 10시에 끝나잖아요. 그렇죠. 10시에 끝나면 사실 택시도 안 잡혀요. 그 어플로 잡아보면은. 그 시간에 좀 몰려 있긴 해요. 그렇죠. 아직까지 10,000원으로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오늘 사실 선거 유세 보니까 그 좁은 공간에 몇백 명이 모여서 이게 하더라고요. 네네네. 그러니까 과연 그게 공연보다 안전한가? 공연은 왜 무조건 위험한 건가? 네네. 예, 그래서 이게 다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연장 한 번 안 와보신 분들이 지금 이 기준을 잡다 보니까 이게 자꾸 현실하고 안 맞는 게 잘 이해를 못한다. 네,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사실 이런 기준은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듣고서 기준이 뭔가 마련이 돼야 되는데 무조건 안 된다는 식으로만 지금 잡고 있으니까 사람들 모였으면 무조건 안 돼. 약간 이런 식으로.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좀 실질적인 얘기를 해볼게요. 공연계에서 어떤 대책이나 이런 지원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뭐가 있습니까, 송도리님?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이것 좀 도움을 달라. 지금 너무 힘들다. 이런 말씀 있을까요? 뭐 도움이라고 하기까지 좀 뭐하고 그냥 공연을 할 수 있게만 해줬으면은 더 바랄 게 없겠습니다. 무대에만 설 수 있게 해달라. 예. 네, 조금 그 방역 수칙을 꼭 지키고 좀 이렇게 여러 가지 대비를 많이 해놓는다면은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이 공연 관련해서 제가 이제 외국 사례를 좀 검색을 좀 해봤거든요. 외국 사례는 어떨까요, 그럼? 그 독일에서 정부에서 그 14억을 투자해가지고 실험을 한 게 있더라고요. 그 한 공연 그 싱어송라이터의 공연에 이제 세 가지 경우를 이제 1,500명을 투입을 해가지고 세 가지 경우를 이제 실험을 한 건데 첫 번째 그 마스크는 무조건 착용하고 그렇죠. 그 손 소독제를 이제 무조건 사용하고 공연을 보는 건데 이제 거리두기를 하지 않았을 때 그리고 거리두기를 이제 조금만 했을 때 그리고 1.5m 간격을 유지했을 때 이렇게 세 가지 경우를 이제 독일에서 그 실험했군요. 실험을 한 게 있더라고요.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는 단 한 명의 확진자도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 세 경우에 다 확진자가 안 나왔다. 네, 그가 마스크와 손 소독제만으로도. 그러니까 이 사례를 보고 나서 그 되게 부러웠어요. 그러니까 이 문화 예술 이 산업에 14억을 투자해서 이런 그 기준을 마련한 거잖아요. 이런 실험도 하고 이런 또 기준까지 마련을 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예 공연 자체를 못하게 해버리니까. 참 여러 가지로 부럽기도 하고.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하시는 중간 중간에 이제 다른 분께 이게 마이크를 넘기고 그러면 한쪽에서 한숨 소리가 들려요. 계속 한숨을 좀 기별을 씻게 해서 계속 좀 쉬고 계신 것 같은데 실질적인 대책. 자, 한 말씀 해주시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을 나누신 것 중에 일반 음식점이나 칠순잔치를 하는 곳이 아니다. 그런 것들 말고 좀 더 진짜로 살에 와닿는 구체적인 행정으로 좀 뭔가 보조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의 산업이 생성되는 것도 어렵지만 이제 없어졌을 때 나타나는 그런 피해들이 굉장히 더 크기 때문에 뭔가 잘 드러나지 않더라도 하나의 산업이 있는 곳에
힘이 약하더라도 좀 힘이 없는 곳에도 힘이 닿기를 좀 생각을 많이 바라면서 요즘 지내고 있습니다. 네,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 마포구 쪽에 있는 그 무대가 많잖아요. 그렇죠, 많죠. 뮤지션 분들의 무대가. 근데 이곳이 어떻게 보면 음악의 토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렇죠. 근데 이 토양이 자꾸 땅이 없어지니까 자라날 수 있는 식물이 없는 거죠. 가수분들도. 그러니까 예. 처음에 발을 디딜 수 있는 기준점 자체가 나중엔 너무나 이런 데까지 없어지면. 알겠습니다. 예. 아이고, 자 이제 마지막 한마디씩 좀 들어봐야 되는데 대표님 어때요? 좀 하시지 못한 말 있으면 한 말씀 좀 부탁드리고 오늘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너무 부족하네요. 더 말씀 듣고 싶은데 예, 대표님께서 한 말씀 대표로 해주시죠. 사실 이게 네네네 어떤 지금 이제 사실 저는 문화가 정복하는 시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다양한 음악들이 좀 발전될 수 있도록 좀 다양한 음악 지원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윤동환님, 김현우님, 송두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진정한 이 문화 강국이 되려면 사실 무엇보다 다양한 예술이 꼽힐 수 있는 터전이 지켜져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천만의 말씀 황현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이 프로그램은 유튜브와 팟캐스트로 다시 만나보실 수 있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저녁 7시 30분에도 여러분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